안녕하세요.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. 오늘은 신혼부부 통계를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입니다.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? 자, 이게 보통 혼인 5년차 초혼부부 변화세를 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? 왜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 할 때 자격은 7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. 이 국가마다 이런 신혼에 대한 다르다는 건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5년간 국내 거주면 19년 11월 1일 기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초혼부부 21만 2천 쌍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래서 맞벌이 및 주택 소유 부부 비중 변화 보면 1, 2, 3, 4, 5년 차를 볼 때 처음에는 보시면 맞벌이가 51%인데 시간이 오면서 외벌이로 가는 경우가 더 많네요. 그리고 주택 소유는 34%에서 53%. 네,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돈을 버는 맞벌이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외벌이가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사는 게 빡빡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듯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유자녀 부부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. 유자녀가 1년 차에는 23%, 그런 다음에 5년차 됐을 때는 82%, 거의 그러니까 5커플 또는 여커플 중에 한 8커플은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네요. 평균 자녀수는 1년차 때 0.23에서 5년차가 되면 1.16명. 네,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이 한 명 정도 낳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, 그런다면은 보시면 5년차 초혼 부부의 특징, 주요 경제활동 집단별이면 5년간 맞벌이 유지, 5년간 외벌이 유지, 1년차 맞벌이에서 2년차 이후 외벌이 전환, 1년차 외벌이에서 2년차 맞벌이 전환. 네,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. 어떻게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되는 것보다는 외벌이에서 맞벌이가 되는 게 더 좋은 일이죠. 네, 근데 그런 게 볼 때는 5년간 맞벌이 유지가 그래도 좀 계속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아이를 낳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면은 맞벌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본인들 가족적으로도 좋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겠죠. 자, 주택 소유 부부의 주택 소유 시점 1년 차, 2, 3, 4, 5년 차인데요. 전체적으로 5년이 됐을 때 주택 소유하는 게 52.2%고요.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40.7%입니다. 근데 50%에서 1년 차에 네, 보유하는 게 네, 28점 그게 아니라 5년간 주택 소유라고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보유했냐, 2년을 보유했냐, 뭐 이런 게, 그러니까 당연히 1년, 그러니까 5년, 아까 보면 이제 5년 차 때 거의 대부분 집을 많이 구입을 하는 거로 점점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됐다는 게 맞다는 거죠. 자, 그런 다음에 유자녀 부부의 첫째, 둘째 자녀 출산기, 네, 있음이 82.5%, 네, 1년 차, 2년 차, 네, 1, 2년 차에 거의 대부분 첫째를 낳는다라고 나와 있네요. 그러니까 연차 갈수록 당연히 첫째니까요. 그러니까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4, 5년 차에 제일 많습니다. 왜냐면 1, 2년 차 난 다음에 터울 한 1, 2년 져서 4, 5년 차 또 나고 그러니까 둘째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출산 현황별 아내 경제 활동, 자녀 유무별 아내 경제 활동 비중을 보면 무자녀와 유자녀인데요. 1년 차 때는 무자녀가 더 크고 2년 차 때도 무자녀, 3년 차 때, 4년 차 때, 5년 차 때. 그러니까 1년 차 때 거의 대부분 유자녀.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활동 비중이니까요. 무자녀일 때 확실히 그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자녀가 생기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확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1년 차 때, 2년 차 때 많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줄고 다시 이제 5년 차 됐을 때 애가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이제 한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자녀 수별 아내 경제활동 비중 보면 1년 차일 때 한 명이냐, 두 명이냐 들어서 두 명이면은 거의 대부분 1년 이 유자녀보다는 많이 줄었죠. 그러니까 2명 이상 되는데도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죠. 왜냐면 2명이면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니까 아이들이 아직 5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둘 다 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케어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. 네, 그게 꼭 남편이 하는 경우도 요즘 많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주요 경제 활동, 출산 및 주택 소유, 주요 결제 활동, 유자녀 비중 변화, 5년간 맞벌이, 5년간 외벌이를 보시면 5년간 맞벌이는 보면 1년차, 2년차, 3년차, 4년차, 5년차였을 때 유자녀 비중이 1년차보다는 5년차가 유자녀일 때든 저기 할 때든 5년간 맞벌이와 5년간 외벌이 어쨌든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난다. 뭐 어쨌든 뭐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다음에
주택 소유 비중 5년간 맞벌이, 5년간 외벌이는 보시면 5년간 맞벌이가 확실히 외벌이보다는 좀 더 주택 소유 비중이 확실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게 연차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만큼 더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. 자, 그다음에 출산연하, 주택 소유별 평균 연수 5년간 주택 소유한 사람 1.16명, 5년간 주택 미소유하신 분들은 1.13명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통계에서는 이렇게 0.03이라도 작은 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특이하게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더 자녀가 없다. 그러니까 거꾸로 볼 때는 그만큼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도 좀 뒤로 미룬다.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? 또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주택 소유해서 아이도 낳는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주택 소유별 유자녀 비중 1, 2, 3, 4, 5를 때면 5년간 주택 소유, 5년간 주택 미소유를 보면 5년간 주택 소유할 때 1, 2, 3, 4, 5 계속 늘어나고요. 주택 미소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연차가 늘어날수록 자녀가 있기는 한데 이 집이 있는 분보다는 비중이 좀 작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빈익빈 부익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고 아이들 키울 수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그다음에 5년간 아내 출생연도, 아내 출생연도는 74년 이전, 70년대 후반. 네,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80년대, 85년에서 89년이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80에서 84, 그러니까 요게 거의 대부분 근 80%를 차지하네요. 그다음에 경제활동은 보시면 70년대, 80년대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 역시 80년대 가장 많다.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을수록 근데 오히려 70년대 후반, 74년 이전이군요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. 유자녀 비중을 보면 당연히 뭐 젊을수록 아무래도 자녀가 있고 74년 이전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40 중반 이후라는 뜻이잖아요. 네, 거의 50 전후 그 이후라는 뜻인가. 그만큼 자녀 이때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. 그다음에 주택 소유는 당연히 거꾸로겠죠. 네, 나이가 있을수록 모아둔 돈이 있다는 뜻이니까요. 네,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는 건데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출산 전에 결혼을 하죠.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다는 게 이 통계로만 본다고 하면 꼭 경제가 좋다 나쁘다 맞벌이냐 아니냐라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배우자 중 한 명이 돈을 벌 때 더 좀 더 많이 버니까 전문직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는 세보다 힘들긴 하지만, 다만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혼인 경우, 그러니까 결혼 5년 차까지일 때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집을 소유할 가능성,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낮고, 나이가 어릴수록 집을 소유할 가능성은 적고 대신 아이는 출산할 가능성이 크고,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약간 좀 힘들고, 그런 결과를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자세한 이것은 뭐 직접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. 아무래도 안타깝게 유튜브는 안 되고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요. 거기서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